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진짜 도움되는 리포트일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월요일장이 돌아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실적이 오늘 개막을 하죠. 자, 어떤 업종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는 디스플레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7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디스플레이 종목들도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1분기 중소형 OLED 매출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하고 LG전자에서도 계속해서 실적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어떤 리포트를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지 지금부터 도와주시죠. 네, 이번 주는 하반기 업종 전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하반기 업종을 5월 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업종들을 일단은 살펴보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5월 24일부터 5G 통신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6월 7일부터는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4일 주간에는 전기 전자 업종, 21일 주간에는 유통 업종, 지난주에는 자동차 업종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디스플레이 업종을 좀 볼까 합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로 산업에서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이 어느 정도 분별이 되신다 싶으면 그 기업 안에서 미래 성장 동력이나 모멘텀, 현 구간의 가격적 이슈들이 파악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를 할까 생각해보는 그러한 필터링을 이 방법으로 조금 하시면 그래도 이 시장에서 여전히 우상향 추세 속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LED 업종을 일부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도 OLED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도부터 아이폰 12죠. 전 시리즈, 전 모델에 OLED 패널을 탑재를 하면서 OLED 패널의 침투율 그리고 스마트폰 탑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년도에 35% 수준이었는데요. 21년도부터 43%, 22년도 47%까지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OLED 패널이 시장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된다면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플렉서블 OLED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플렉서블 OLED 패널 가격이 하락한다면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플렉서블 OLED가 탑재되는 폴더블 폰 가격까지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폴더블 폰 시장이 이제 커지는데 거기에 가격 전략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서로 모든 시장, 폴더블 폰 시장도 그렇고 관련된 섹터도 그렇고요. OLED 섹터도 동시에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 지난해 연말, 올해 집중해야 할 업종들 중에 하나, OLED, 폴더블 폰, 스마트폰 이야기 드렸던 것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OLED 노트북, 태블릿, 차량용 OLED 패널로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22년도 OLED 아이패드까지도 이제 출시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IT 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OLED 패널의 침투율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키움증권 리포트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 LG 디스플레이, 덕산 테코피아, PI 첨단 소재 등을 관심 종목과 탑픽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OLED 쪽으로 집중을 해서 리포트를 살펴보면요. 디스플레이 그중에서도 OLED를 주목하고 있는데 OLED가 탑재되는 대표적인 기기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5G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책이 고성장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시장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오는데요. 폴더블 폰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형의 스마트폰은 액정이 하나였는데 접게 된다면 안쪽에 화면이 2개 정도가 합친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에도 후면부에도 화면으로 이제 대체하려는 모습들이 폴더블 폰 디자인들을 보거나 현재 사용 중인 폴더블 폰을 보면 결국엔 화면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만들 때 액정, OLED 패널이 스마트폰 한 대당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침투율은 OLED 관련 스마트폰 침투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올해는 40%를 돌파할 예정이고요. 내년도는 47%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제조사들이 각각 OLED 채택을 확대하고 있는 영향이 결국 OLED 스마트폰 침투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LCD 패널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렇다면 오히려 OLED를 쓰는 게 낫겠지라는 부분에서 제조사들의 OLED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스마트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께의 문제고 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그리고 초고속 통신 시대로 넘어가면서 발열에 대한 문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소재 그리고 LCD보다 가격 경쟁력도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OLED의 장점이 하나하나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스마트폰 출하량도 21년도 6억 1천만 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를 하고 있고요. 22년도도 전년 대비 22% 성장한 7억 5천만 대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OLED 하면 중요한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21년도 전년 대비 132%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올해 대비 85%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폴더블 폰을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보여진다면 폴더블 폰 관련 섹터와 OLED 관련 섹터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 한번 기억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말고 OLED가 얼마만큼 쓰이느냐 중소형 IT 기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화면에까지 OLED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의 OLED, 21년도 OLED 노트북 태블릿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동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노트북 쪽으로의 OLED 패널은 전년 대비 410%, 태블릿 쪽으로의 OLED 패널 출하량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조금 이슈거리 중에 하나는 닌텐도 스위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는데요. 이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예를 들어서 프로라고 모델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올 텐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탑재가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년도 OLED 아이패드 말씀을 드렸고요. 연간 아이패드 출하량이 4천만 대 이상인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22년도 OLED 아이패드 연간 출하량이 약 1,000만 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00만 대 뭐 많구나,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칠 아이패드가 아니고 아이패드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1,000만 대의 아이패드에 OLED 패널 소재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만 대의 아이패드는 스마트폰으로 환산했을 때 약 3,000에서 4,000만 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된 거다, 출하된 거다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패드 화면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비해서 패널이나 소재 부품 쪽으로 3배 정도, 많게는 4배까지도 소재가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이 탑재된다, 꽤나 중요한 소재거리 중 하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차량용 OLED를 좀 볼 예정인데요.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들,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최근 모델들을 보면 계기판부터 센터 패시아 화면까지도 하나의 액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조금 탑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시장에서는 OLED가 주력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강한 모습입니다. CSD가 앞서 말씀드렸던 센터 패시아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센터 스텝 디스플레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액정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오디오나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공조 장치까지도 그곳에 표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ICD는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입니다. 결국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보고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엔 이 부분들이 아래에서 보고 있는 화면처럼 사진처럼 점점 하나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추세. 그러면 OLED 패널의 크기도 사용되는 소재 양도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RSE라고 하는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화면입니다. 그러면 운전석과 조수석, 보조석 뒷자리에 헤드레스트 뒷면으로 화면들이 설치되어 있는, 액정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대형 SUV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들 탑재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차량용 OLED 시장은 연평균 54%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추정치와 20년도까지의 시장 규모가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OLED는 스마트폰, 중소형 IT 기기, 그리고 차량까지도 OLED 패널들이 좀 쓰인다라고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21년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나 신형 벤츠 S클래스에도 OLED 패널이 공급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향 추세, 너무 고점에서 있는 주가 그리고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이지만 안전한 가격에서 그 종목들을 매수해보고자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함께 살펴보는 리포트 내용들과 분석들을 들으시고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가격적 전략은 어디가 좋을까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지껏 살펴보았던 하반기 업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들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번 복귀해보면요. 통신 업종에서는 RFHIC, RF머트리얼즈, 그리고 메타버스 업종 말씀을 드렸죠. 네이버, 자이언트 스텝, LG 이노텍. 음식료 업종에서는 CJ제일제당,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LG전자와 BH 말씀을 드렸고요. 유통업종에서는 이마트,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한컴 MDS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그래도 시청자님들께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조금 끌고 가기에 좋을지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업종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